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본교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마쳤습니다. 기숙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관의 미흡한 대처에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본교 화학공학과가 2021년 산업개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마쳤습니다.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총 2번의 발언 기회를 통해 본교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재선정을 통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진 명예에 대한 회복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근본적인 고민과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본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전승환 총학생회장에게 게시글 댓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숙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관의 미흡한 대처에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추가 정보에 대해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월 생활관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들은 본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생활관의 발표가 아닌 확진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던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동선 감염 경로에 대한 글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통제가 가능한 대처 매뉴얼, 문서화된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화학공학과가 2021년 산업개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산업개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분야에서 47개 대학의 86개 학과의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본교 화학공학과의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의 평가 점수는 평균을 웃돌며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화학공학과 육지호 학과장은 실용적인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이 목표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몸과 마음의 소리 듣기 온라인 심리특강을 안내합니다. 참가 대상은 휴학민 수료생을 포함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며 특강은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특강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회복하고 자기 돌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인하대학교 상담실을 친구 추가 후 채팅창에서 몸과 마음의 소리 듣기 심리특강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개 선물 목록 중 1개가 집으로 배송되는 참가자 선물 배송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26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영상 크리에이터 2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본교 재학생이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일요일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유튜브 콘텐츠 제작입니다. 활동 혜택으로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6개월 이상 크리에이터 활동 시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절차는 1차 서류 접수, 2차 파일럿 콘텐츠 제작, 3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휴학생 및 졸업생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10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총동창회 근로장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도 가능한 본교 학생이며 국가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합니다. 담당 업무는 사무국 일반 업무 보조이며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첨부 파일 총동창회 근로학생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활용 숙련자, 기타 컴퓨터 관련 작업 가능자는 우대한다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34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난뉴스의 박사연이었습니다. 저는 계획과는 아주 거리가 먼 무계획형 인간이에요. 거기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죠. 이 두 가지 특성이 만나면 무계획형 벼락치기. 항상 마감 시간에 맞춰 할 일을 해내고 얼렁뚱땅 시간만 맞추는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려 노력 중이에요. 할 일이 몰아치는 시험 기간이면 일단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계획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걱정 때문에 계획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평소 쓰는 시간을 잘 계산해 적당한 양의 계획을 세우고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말이 쉽지 계획을 다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소소하고 확실한 보상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오전 계획을 잘 지켜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을 먹어야지. 또는 오늘 할 일을 무조건 다 끝내고 챙겨보던 드라마를 봐야지. 이렇게 계획의 끝에 있는 보상을 생각하며 그걸 위해 열심히 해나가는 거죠. 무계획형에서 계획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 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도 계획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법. 갈등을 조장하고 법을 이용해 풀어나가는 기승전결을 가진 스토리.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올 때면 조그만 해설 글씨를 읽기 바쁘고 내용은 지나쳐버리고 말죠.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 이해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 번 장면을 돌려보고 심지어 해석을 찾아보기까지 하는 수고로움. 귀찮지 않으셨는지요? 바로 저 박서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속 법률을 찾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설명과 함께 일상 속 사례까지 극 속에서 드러나는 법 이야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오늘의 법률 시네마. 노래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플레이!
오늘 첫 곡은 이상희의 행복했으면 좋겠어였습니다. 이번 주 제가 가져온 법률은 바로 재심에 관한 법률인데요. 먼저 간단한 정의부터 짚고 가자면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화는 바로 재심이라는 영화인데요. 실제 일어났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현우라는 아이가 한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란 현우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몰려와 수사를 시작하죠. 여기서 경찰들의 모습은 과거에 부패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당시 다방에서 일하던 현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경찰들은 최초 신고자인 현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현우는 당연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하지만 경찰은 본인들의 실적에 눈이 멀어 말을 듣지 않았고 강압수사를 통해 현우를 진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현우는 어쩔 수 없이 허위제박을 해버렸고 10년이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현우가 감옥에서 나오고 꽤 시간이 흐른 뒤 이준영이라는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준영 변호사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변호사예요. 그런 이 변호사는 친구 모창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테미스라는 한 법무법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 맡게 된 업무는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이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하러 다니면서 현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딘가가 이상합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사건 발생 시간도 맞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우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현우는 과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재심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거의 명백성. 사건 당사자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증거로 인해 이미 확정된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증거의 신규성. 원래 판결에서 쓰였던 증거를 그대로 가져와 이 사건이 잘못됐어요. 다시 재판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재심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았으니 노래 듣고 영화 내용으로 다시 가볼게요. 페퍼톤스의 청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현우와 같이 일하던 종업원에게 찾아갔지만 다방에서 일하던 과거를 증언하기는 싫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경비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경비원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의 반장이었습니다. 경비원의 말을 들어보니 현우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 진범이 나타났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경찰과 담당 검사는 범인을 번복해야 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걱정해 영장을 기각해버렸다고 합니다.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현우와 이 변호사는 재심 청구의 인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증언을 거절했던 종업원도 다시 찾아와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이준영 변호사는 재심 재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이곳에 조현우 씨의 변호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 소년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여기 서 있습니다. 부디 이 재판의 결과가 그 소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증거자료 보시겠습니다. 현우를 살인범으로 몰았던 경찰들은 법정에 섰고 진범은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현우는 드디어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음 편히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영화 속 재심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제 사건이라 하니 영화를 보는 제가 다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재심의 실제 사례를 추가로 알아보며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1999년에 일어난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사건입니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 슈퍼에서 한 할머니에게 강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인조 강도가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과 폐물 등을 털어 달아난 것이죠. 수사를 통해 일명 삼례 3인조를 붙잡았지만 현장 검증은 거의 경찰이 연출하는 대로 소년들이 그것을 따라 신용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진범의 목소리를 들은 유족은 진범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했지만 삼례 3인조는 모두 전북 토박이라는 것. 더군다나 삼례 3인조의 진술서를 읽어보니 유족이 조사받으며 했던 말들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유족이 착각해서 말했던 내용까지 똑같았기 때문이죠. 유족은 45만 원을 훔쳐간 걸로 알고 진술했지만 사건이 끝나고 집에 와 정리를 하다 보니 15만 원만 없어진 3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삼례 3인조는 자신들이 훔친 돈의 액수를 몰랐던 것일까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반에 어떻게 지내 듣고 오셨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뒤 부산에서 다른 범행 때문에 체포된 3인조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추궁하는 도중 자신들이 스스로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진범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부산 3인조의 진술 녹화 영상을 본 유족은 자신이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부산 3인조를 진범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담당 직업은 자백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부산 3인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진범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는 물 건너가고 삼례 3인조의 억울한 옥살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영화 재심 속 이준영 변호사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인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의 재심을 맡게 됐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2015년 드디어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건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부산 3인조 중 한 명이 자신이 진범이라 주장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는 유족 앞에 나서서 사죄를 했고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쓴 3명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그 결과 삼례 3인조는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삼례 3인조가 걸어온 길들을 글로 읽어보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억울했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그날 느낀 해방감과 기쁨이 저에게도 온전히 느껴지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재심 사례를 알아보니 억울함,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재심의 역사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일반 강력범죄 형사사건에서의 역사 속 첫 번째 재심 재판이 열린 사건입니다. 바로 영화 7번 방의 선물 속 사건인 춘천 강간 살인 조작 사건. 이 사건은 1972년 한 9살 아이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경찰은 진범이 아닌 무고한 사람을 붙잡아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정원섭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수로 특별 사면받아 15년형을 살고 출소했는데요. 출소 후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는 데 집중한 정원섭 씨.
당시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35년 만에 드디어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0이라는 것과 아직까지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기억하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의 조건은 증거의 신소성, 증거의 신규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속으로 잠시만 생각하시고 노래 듣고 와서 정답 알아볼게요. 우지의 미라클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의 정답이 바로 떠오르셨나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증거의 명백성, 신규성이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의 조건이었죠? 중요한 내용 잘 새기시고 다음 주 퀴즈도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는 재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이념은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재심은 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은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이 없도록 해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판결이 곧 정의이고 끝이 난 판결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판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해당하는데요. 비록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하더라도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존재하는 법이 재심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 청구 인용에 엄격한 기준을 둔다는 것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실수라는 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기관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하는 사법부에서는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짐과 다름없습니다.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녀야 할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로꼬의 OPPA 들으면서 이번 주 법률 시네마 마칠게요. 사실과 유익함을 담는 법률 시네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박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박재범 빨인 듯해.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이네.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소통하는 화합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